42번의 경제 파트입니다. 자, 한 나라의 그 경제 활동 또는 경제적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 여러 가지 지표를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지표들은 한 국가의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의 특성 또는 장단기적 발전 가능성 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그래서 이때 이런 어떤 우리의 발전 지표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국내 총생산이라는 게 있고 국내 순생산, 국민 총생산. 단어가 조금씩 다르죠? 국내, 그 다음에 국내 순생산량, 국민 총생산량. 이렇게 좀 조금 다릅니다. 자, 먼저 국내 총생산량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일정 기간 동안 이 국내 총생산이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 및 용역의 금전적 가치를 합한 것으로 자,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때 국민 총 생산에서 자, 이 파란색 친 생산이란 자, 어떤 생산의 부가가치의 총합을 말하는데요. 자, 부가가치를 알아야겠죠, 그럼? 자, 부가가치란 각 생산자의 최종 생산량에서 자, 중간에 쓰인 투입량을 뺀 가치. 자, 거기 빵 제과점을 예를 들었네요. 자, 1년 매출액이 지금 3천만 원이라고 치면 이때 빵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겠죠? 뭐 밀가루부터 해갖고 전기까지. 자, 그러면 자, 이 중간에 투입된 내용이 얼마나 된대요? 2천만 원이 들었대요. 그러면 순수하게 얼마가 1천만 원의 가치가 추가로 더 부가라고 했으니까 더 덧붙여진 거죠. 부가가치, 덧붙여진 가치, 부가적인 가치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국 원래 2천만 원에다가 자, 결국 이거에다가 1천만 원어치의 뭐가 더 붙었다? 추가가 된 가치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총 3천만 원이 됐단 말이죠. 이때 바로 이 1천만 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1천만 원이 부가 가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 투입물의 가치를 빼지 않고 각 생산자의 최종 생산량을 더하게 되면 어떤 부분은 중복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 생산량이 너무 크게 부풀려져 버려요. 자, 그래서 각각의 부가가치만 합산을 해버려서 이 생산량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과점 주인이 방앗간에서 생산한 밀가루를 샀으므로 제과점과 그 다음에 방앗간의 생산량을 그대로 다 더해버리면 밀가루 가격이 2번 계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중복 계산.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뒷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방앗간 주인이 농부에게 밀을 샀기 때문에 제과점과 방앗간의 생산량에 농부의 생산량까지 보태버리면 밀 가격이 3번 계산하는 이런 중복적으로 계산이 되니까 자, 이러면 지금 정확한 값이 안 나오니까 부과된 가치만을 더해서 제대로 된 이 생산량을 이렇게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국내 총 생산할 때 이 총이라는 개념은 어디까지냐. 자, 생산량을 계산할 때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본재가 소비되면서 하락한 가치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대요. 어떤 경우래요? 자,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아까 제과점 같은 경우 그 빵을 만들려면 오븐을 돌려야 되겠죠? 또 여러 가지 반죽을 하면 반죽기를 돌린단 말이에요, 기계. 근데 기계나 이 반죽기는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가치가 올라가야 떨어져요? 사용을 했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아빠 자동차 1년 타고 나서 지금 작년에 1,000만 원이었다면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한 800만 원 정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치가. 자, 이런 것까지 다 총 생산했다 포함을 시킨대요. 총 합액. 그럼 얘는 전체 이익 중에서 얘를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사용함에 따라 직접 어떤 생산물에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계속 사용함으로써 마모되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이것을 감가상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건물 안에 우리 여러 가지 집기들 있죠? 이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점 어떻게 되는가? 감가상각에 의해서 이거 비용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국내 총생산에서 자본재의 감가상각을 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대요? 국내 순생산.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국내 총생산을 계산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중에 자본재 감가상각비를 빼고 나면 그게 국내에서 순수하게 생산한 생산비가 되는 거죠.
자, 이 국내 순생산은 생산에 필요한 중간 투입물과 그다음에 뭐까지요? 감가상각을 모두 빼고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과를 국내 총생산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 요만큼의 뭘 얻은가? 경제적인 성과를 얻었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 국내 순생산보다 우리가 지금 뭘 하냐? 국내 총생산을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 그럼 이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있을 때 이거를 매년 얼마씩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국내 순생산 계산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총생산을 많이 쓴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총생산의 이 국내 의미는 그럼 뭐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국내란 자, 국내는 한 나라의 국경 안에 있는 것. 우리나라 어떤 한반도면 한반도 이렇게 하나의 국경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한 나라의 국경 안에는 생산자가 그 나라의 국민만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나라의 기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다른 나라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뒤집어 생각한다면 모든 생산자가 자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대기업은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에 진출해 있기도 하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력보다는 다른 나라의 노동력이 싸다면 그쪽 어떻게 그쪽의 나라의 기업을 그쪽에 또 공장을 현지 공장을 세우게 되는 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한 나라의 국경 안에 나오는 생산량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과 그 나라의 기업이 생산한 생산량 전체는 이게 바로 국민 총 생산량 이게 되는 겁니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국내 생산량 안에는 총 생산량 안에는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산도 있지만 다른 나라 외국의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산량이 포함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만의 생산량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자,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들은 빼버리고 외국의 어떤 자본이 여기 노동력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사람인데 우리나라 기업인데 다른 나라에 파견 나가 있거나 그쪽에 현장 공장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이렇게 생산량에다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나라 국민만의 생산량이 나오겠죠. 이게 국내 총 생산량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자국 기업은 외국에 많이 진출하지 않은 이 캐나다, 브라질, 인도의 경우는 자, 국내 총 생산이 국민 총 생산보다 더 클 수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국 기업이 많게 되면 자, 이때 같은 경우 여기서 자국 기업 외국에 많이 진출하지 않은 이런 캐나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기업보다는 외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이 더 많을 경우는 스웨덴,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국민 총 생산이 국내 총 생산보다 더 크답니다. 그래서 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벌어들인 이 생산량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자, 보통 국내 총 생산이 국민 총 생산보다 더 자주 쓰이는데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 이 단기적으로 볼 때는 한 나라 안에 생산 활동 수준을 더 정확히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안에 국내 안에 있는 생산 활동 수준 이걸 알아볼 때는 결국 뭐야? 국내 총 생산을 보면 되겠네요. 하지만 장기적인 경우 있죠? 한 나라의 경제가 장기적으로 얼마만큼의 이 생산량이나 이런 저력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외려 그 국민들의 총 생산량 이걸 보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자, 이게 바로 41번하고 연결되네요. 자, 마지막 자국민과 자국 기업의 생산량이 그 나라의 지속적인 생산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데 어느 나라가 이웃 나라보다 국민 총 생산이나 국내 총 생산이 더 크다고 할 때 단순히 인구가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를 나타낼 수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인구가 많아가지고 이게 국내 총생산이 많을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생산적인지를 알고 싶다면 이 국내 총 생산이나 국민 총 생산을 이걸 뭘로 1인당 생산량으로 환산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되죠. 자, 이런 경우에 당연하게 그 사람들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얼마큼? 10씩 이렇게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100만큼을 이렇게 아니면 50만큼만 생산한다 해서 다 합친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적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 결과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경우는 이 국민 총생산이나 국내 총생산보다는 1인당 결국 생산량이 얼마인지를 나눠보면 그 생산량이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수치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국내 총생산과 그다음에 국민 총생산은 일부의 생산량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이 국내 총생산은 국외에 있는 우리 기업 이걸 포함시키지 않고 반대로 국민 총생산이라면 우리나라에 있는데도 포함이 안 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또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재화나 용역은 또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이거는 이 국내외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이런 경우 있죠.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그 개발도상국의 영세한 자급농이 있어요. 뭐야 농부가 자기가 먹을 만치 농사를 지어서 파는 게 아니야. 자기가 스스로 먹게 되면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될 수 있고 자 여러분들 어머니들 집에서 가사노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월급으로 해서 계산해 주시나요? 아빠가?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거 같은 경우도 뭐가 되는 거야? 아 이것도 결국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생산량 안에 포함되지 않다는 산정이 안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영세한 자급농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대부분은 자체 소비를 하고 시장에 내자 팔지 않아서 그들의 농산물은 이 총 생산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주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주부의 가사 노동도 시장 밖에서 생산될 뿐만 아니라 돈으로 계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이나 국민 총생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자, 여기에 경제활동을 살피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 자, 38번 문제 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말은 썼죠?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산출 방법에 대한 여기는 언급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답은 자, 1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오답 몇 번 써놨니? 오답. 자, 나머지는 여기서 여러분들 본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던 것들이에요. 자, 39번에서는 지금 1단계, 2단계 넘어가면서 부가가치가 얼마? 자, 7억에서 12억이면 자, 여기 자, 5억만큼의 부가가치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8억만큼의 또 부가가치가 붙었네요, 지금. 자,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자, 여기 전체 총 생산은 결국 각각 부가가치를 합산하면 된다고 그랬죠? 7억, 5억, 8억이니까 자, 결국 얼마? 20억이 되는 거고 자,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한 것은 당연히 누가 되겠어? 자, 이 방앗간 주인에게 12억어치 밀가루를 사가지고 빵으로 20억원치 팔았으니까 8억의 가치인 이 제과점 주인이 여기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오른쪽 40번에서는 기억의 이유를 묻고 있는데 자, 여기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재화나 용역은 제외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것을 자, 시장 가격으로 어떻게 생산량의 가치는 시장 가격으로만 계산되기 때문에 시장에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같이 환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답은 2번. 41번에서 각각 국내 총생산, 국내 순생산, 국민 총생산 이걸 계산해 냈는데요.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뭘 본다고 했어요? 자, 왼쪽 위에 있었죠? 자, 장기적일 때는 국민 총생산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럼 국민 총생산이 가장 높은 거는 자, A국하고 B국 비교했을 때 A국은 210조고 B국은 180조밖에 안 되니까 결국 자, 여기가 A국이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국가적 저력이 높게 평가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42번에 A 뭔가 떨어지다는 의미는 하락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신다면 연일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바로 2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 마칩니다.